어쨌든 또 창의고 2학년이 완전체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월요일날 그 혼자 듣는 거에 대한 압박을 참지 못한 지민이께서 나도 화요일날 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바람에 월요일이 폐강이 되었습니다. 왜 또 열어? 월요일 또 관대요? 그럼 월요일 열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만 좀 떠들어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요 발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요거. 터틀 아닙니다. 터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중에 생각보다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요 단어 있잖아. 요거. 햄버거 할 때 버거. 이 발음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R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발음하는 거 잘 보잖아. 그러면은 대충 발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R 발음을 다 굴려줘요. 그래서, 버거라고, 버거, 이렇게 안 하고요. 약간, 그치. 안 해. 벌써부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버거,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근데 이게 되게 오바 싸는 것 같잖아. 근데 전혀 오바가 아니라니까. 생각보다 얘네들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발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이 발음 있죠?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발음은 다 갈매기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발음은 다 갈매기고요. 이거 발음은 저도 안 되는 발음이에요. 어려워요. 응? 나도 안 되는 발음이라니까? 근데 I와 R이 동시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L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 L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발음 안 돼요. 근데 해보면은 얘네들 잘 들어보면은 절대 거리라고 안 해요. 잘 들어보면은 이게 한 번 이렇게 발음으로 올렸다가 혓바닥을 이렇게 딱 다시 올려가지고 L로 끝나요. 그래서 진짜 그래. 얘네들 잘 보면 그래. grow 이렇게 한번 굴린 다음에 한번 R로 딱 쳐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잖아. 그럼 별거 아닌 단어인데 생각보다 발음이 어려워요. 자, 어쨌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틀 당연히 아니죠. 트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터틀 해칭스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해놓고 그지? 얘는 뭐냐면은 해칭은 이제 갓 태어난 갓 부화한 새끼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새끼는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인데 지금 보시면은 it seems라고 하는 게 이게 삽입이 되어졌죠. 그럼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have evolved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have pp니까 진화해 온 것처럼 보인다. 요 정도의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evolv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은요 얘는 진화한 결과 그 결과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진화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진화하지 않아요. 즉 인간은 두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하고 그 결과 두 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화해서 그 결과 굴러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게 되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기게끔 이렇게 진화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 이렇게 조금은 이게 보시면은 요런 표현들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seems 보여요. to have evolved 진화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빛을 향해서 기도록 진화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북이가 보통 해변가에 알을 낳잖아요. 그죠? 해변가에 알을 낳으면은 이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서 보통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요. 근데 보통은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는 다수, 굉장히 많은 개체수를 만들어내는 게 얘네들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해안가에서 거북이가 튀어나와요. 새끼 거북이들이. 그럼 걔네들이 이제 해안가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럼 갈 때까지의 여정이 진짜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신 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해변가에서 바다까지 가는 한 몇백 미터? 한 100m 정도? 그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포식자들이 거북이 다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아주 소수만이 이제 바다에 이제 들어가죠. 그럼 바다에서도 역시나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까지 살아남으면, 그러면 이제 거북이가 이제 성체가 되죠.
그래서 성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버린 그러한 비닐봉지를 먹고 죽게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은 그죠? 그렇게 힘들게 자라난 그 거북이들을 우리가 다 죽이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 for millions of years라고 하면 제가 이거 보통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졸라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요, was 뭐였냐면요, 하나의 매우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was, because, 왜냐하면은 the light, 빛. 근데 on a dark beach라고 하면은요, 이거 발음 이게 beach이라 됩니다. beach 이러시면은 약간 좀 발음 좀 다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두운 해변가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반사를. 뭐에 대한 반사냐면은 달이나 별의 그러한 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물의 표면. 그래서 거북이가 딱 태어났을 때 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어두운 데서 딱 태어났어. 근데 밝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데를 가면은 거기는 거의 웬만하면은 다 물이라는 거야. 왜냐면은 바다에 비춰갖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빛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뭐를요? 빛들을 따르는 것은 이끌었습니다. 뭐를요? 이 아기 거북이들을 back home이라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이끌었다는 거죠. 자, 문제들은 발생했어요. 언제 발생했냐면은 인간들이 짓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스타트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가능하고요. to build 가능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 to build 가능하고요. 근데 뭐를 짓기 시작했을 때냐라고 하면은요. 비치 프론트 홈즈라고 하면은 그냥 해변가 앞에 있는 집들, 그리고 sparkling hotels라고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호텔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어디에? 해변가에 the other side래요. 자, the other side는 the other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는 나머지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그 바다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과 바다 쪽이 아닌 거, 요 두 개를 봤을 때 그 비치에서의 바다 반대편 쪽으로 지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죠. 자, 이제는 after 뭐한 이후에 hatching 부화한 이후에 거북이들은요. 근데 어떤 거북이들이냐? 당연히 heading은 동사가 아니죠. 향하고 있는 for 어디를 향해서? 가장 밝게 빛나는 근처의 빛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거북이들은요. were being guided 하면은 안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DING의 BPP니까 받고 있는 중이다죠. 근데 straight면은 직진으로. 근데 into 어디 속으로? traffic. 도로 쪽으로 곧장 안내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안 해도 돼요. 해변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해변이 있으면 이게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보통 건물들이 있으면은 여기 따라서 이제 해안선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도로에 지금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도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간들이 막 다 자동차로 이렇게 밟겠죠. 그럼 되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이거 엔터를 안 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럼 주어는 여기서는 self-destructive sea turtles가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는 a가 되겠고요. naturally라고 하는 거는 부사고 irrationally 보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기 파괴적인 destructive 하면 파괴적이냐, 자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바다 거북이들이 자연적으로 이게 비이성적인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대답은 사실상 they, 정도가 생략이 되겠죠. 걔네들 비이성적인 거야. 어디에서는? 현대 세상에서는 비이성적인 게 맞지. 그죠? 왜? 태어나자마자 도로로 달려간다라는 거는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깊은 진실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멍청한 거냐? 아니야.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자, 거북이들은요, are basing. 자, base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보통 based on 하면 뭐뭐를 기초로 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be based on. 그럼 be based on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부터 수동태 걸린 거거든? 그럼 base라는 동사 자체는 기반으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북이들은 그들의 결정을 어디에 기반으로 하냐면요, 간단한 신호에 기반으로 합니다. 기반을 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신호들이냐면은 그 신호들은 완벽하게도 이성적이었었던 과거죠. 완벽하게도 이성적이었었던 그러한 간단한 신호에 그들의 결정을 의존한다는 거야. 기반으로 한다는 거야. 뭐에 대한?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완전히 이성적이었던 그 신호. 그러나 these days, 오늘날에는 그들의 이 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그냥 작동 원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들의 진화된 그러한 의사결정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블라인디드 되어지고 있는 중이래요. 그럼 뭐야? 눈이 가려지고 있는 중이죠. 뭐에 의해서? 현대의 불빛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너는 마스크를 어쩜 그렇게 빨리 쓰니?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쟤를 보고 있었고, 내가 얘를 보고 있다, 지민이 보고 있다가, 잠깐 봤다가 여기 잠깐 봤어요. 근데 갑자기 마스크가 뿅 생겨있어. 나 깜짝 놀랐어. 그게, 뭐랄까, 뭐라 그러지? 영상을 보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10초 건너뛰기 하잖아. 10초 딱 뛰면은 뭔가 뿅 바뀌어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 언제 그렇게 빠르게 했지? 자, 내용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죠? 아주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의 개체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노스 형님께서 반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좀 많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찬성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급격하게 주는 게 문제일 뿐이지 서서히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도 좀 서서히 줄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팍 내려가서 좀 문제죠. 그죠? 너무 많아, 인간. 그지? 인간 너무 많아. 고라니가 더 많아야 돼. 그지? 자, 갑니다. 자, sensory organs라고 하면은 감각기관이네요. 감각기관들은요, are 뭐냐면은요, 유일한 통로래요. of 뭐에? 의사소통의 유일한 채널이래요. 통로래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의사소통이냐면요, 뇌와 외부 세상 사이의 의사소통의 유일한 채널이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외부 세상을 여러분들이 감각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감각기관이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 인지합니까? 쉽지 않죠. 그죠? 저는 냄새를 맡아요. 냄새. 저는 만질 수 있어요. 촉각. 그죠? 저는 볼 수 있어요. 시각. 다 거기에 들어가 있죠. 자, simply put. 여기서의 put은 pp형이고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하자면은 단순하게도 놓여진다면 왜 이럴까? 또 그런가 봐. 또 아니야, 이거는 그거의 문제야. 놓여진다면. 왜냐면 put이라고 하는 거는 놓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imply put 하면은 단순하게 놓여지자면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놓여진다면, 즉 단순하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뇌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designed, 디자인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 하도록 디자인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저는 목적 보어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요, 얘의 해석을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설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자인하다, 설계하다.
그럼 얘가 이제 수동태가 걸리면은 뇌라는 것은 이것 on its on이면 스스로죠. 스스로 센스 무언가를 그냥 감지하도록 디자인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무언가를 감지한다라는 거를 뇌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뇌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뇌가 무언가를 감지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감지하는 거야? 시각적 기관이 있거나 후각적 기관이 있거나 촉각적 기관이 있어야지만이 뇌가 그거를 통해서 감각을 수용을 하는 거지 뇌 자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뇌를 때리면 아플까? 우리가? 뇌는 통각이 없기 때문에 뇌를 때려도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뇌에다가 후춧가루를 뿌리면 생각만 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뇌가 막 재채기 합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어떤 예시일까라고 하면은 뇌라고 하는 거는 감각을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앞문장. 즉 하나의 노출된 뇌라고 하는 것은 neither, 둘 다 안 할 거래요. neither A nor B죠. 둘 다 안 할 거라는 건데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센스, 감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뇌예요. 뇌에다가 빛을 쬐고 있어. 근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또는 뭐도 못한대요. something, 무언가를 느끼지도 못할 거래요. 근데 touching it 하면은 이것을 touching, 건드리고 있는 무언가를 feel, 느끼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때려봤자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 sense도 지각동사로 쓰여서 ing가 쓰였고요. 당연히 동사 원형 가능하고요. 그리고 feel도 지각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요 touching도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터치로. 자, 이런 거 얘네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In fact, 사실 환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노출된 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두개골 열고 이게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개골 열고 빛을 뇌에다가 쬐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 환자들은 종종 유지가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져요. 뭐 동안에? 뇌수술 동안에. 끔찍하죠? 그죠? 근데 뇌는 깨어져 있는데 수술을 하면은 뭔가 아파야 되지. 근데 뇌는 아픔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지. 자, 근데 그건 컴마 찍고 위치는 근데 그건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은요. can help, 도울 수 있어요. 뭐가 뭐 하는 걸 도울 수 있냐면은 외과 의사가 isolate, 분리시키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야. 뭘 분리시키는 건데? 특정한 영역을, 뭐에? 뇌의 특정한 영역을 약간 고립시키거나 분리시키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help라는 동사 때문에, help는 약간 변태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 보어가 동사 원형도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to isolat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의 특정한 그러한 지역을 뭔가 고립시키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그래서 아마도 요게 의미하는 것은 아마 앞문장 전체가 되지 않을까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수술 동안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걸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러한 특성을 recognize, 인식했어요. 뇌의 이러한 특성을 아주 오래전에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도 이러한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특성이겠죠. 즉, 뇌가 스스로 뭔가를 지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의 지각한다라는 거는 feel이라던가 see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각동사 할 때 지각입니다. 그런 거를 못한다는 그러한 특성을 이미 예전에 알고 있었대요. 언제 알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을 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nothing, 어떠한 것도 in the mind,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요,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가 여기 nothing을 꾸며줍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러면은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니까 감각을 뚫고, 감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속에 있는 것은 nothing,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 감각을 통과해서 패스, 전달을 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조건 감각을 거치고 마음속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왜?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는 소리는 반드시 감각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굳이 따지면요,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각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센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뇌 자체가 센스, 감각을 느낄 수는 없으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글 자체는.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여기 정리한 이 개념, 즉 아까 앞문장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요, can be seen clearly,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언제 보여질 수 있냐면은 자원봉사자들이 blindfolded라고 하면은 안대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laced, 위치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따뜻한 물. 어떤 따뜻한 물이냐면은, 자, 봐봐. 감각의 deprivation이 무슨 뜻이죠? 얘는 박탈 또는 뭔가 빼앗는 거. 뭐라 그러지? 빼앗는 거. 박탈. 그 다음에 박탈. 자, 빼앗는 거. 그걸 뭐라 그래야지? 약탈? 약탈은 약간 좀 이상한데? 감각 박탈 탱크.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래. 감각을 박탈시키는 탱크야. 어쨌든. 알겠죠? 감각을 빼앗는 그러한 탱크의 따뜻한 물 속에, 자, 요거는 blindfolded랑 placed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are placed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감각을 빼앗는 그러한 수조에, 따뜻한 물 수조에 위치가 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러한 개념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뭔가 촉각도 못 느끼고 청각도 못 느끼고 후각도 못 느끼고 시각도 못 느끼고 약간 그런 느낌의 곳에 눈 가린 채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여기서는 요 발론티어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곧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냐면요,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촉각적 그러한 hallucination. hallucination의 뜻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은 몰라갖고 각주가 달리는 단어겠지만 제 나이 또래 아저씨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빠는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게임 단어 중에 하나예요. 스타크래프트에 들어가 있는. 너 어떻게 알았어? 저랑 혹시 동년배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스타 게임 중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거 하면은 막 이렇게 환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환상을 경험한다라는 거야. as well as,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고요. 뭐 뿐만 아니라? 자, 이 단어 아십니까? coherent. 일관성 있는 또는 응집력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이 붙었으니까 그러지 않은이죠. 즉, 일관성 없는 또는 응집력 없는 그러한 사고 패턴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각 또는 환상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환상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실제로 느낀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과 또한 다른 것들로부터
이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야. 이것이 뭔데? 당연히 가주어겠고요. that 이하의 사실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뭔데? 우리가 필요한데 끊임없는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인풋. 인풋이라고 하는 건 투입이죠. 그럼 감각의 투입이 계속해서 끝없이 필요하다는 거야. 끊임없는. to carry out. 뭐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뭐를? 기능들을. 어떤 기능들인데? 주는 기능이야. 우리에게 personality and intellect라고 하면은 IODO죠. 그러면은 개성과 지성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인풋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옛날에 갑자기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되게 유명한 프랑스 작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 그 사람이 단편집을 엮어서 낸 게 책 이름이 뭐냐면은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무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 재밌게 읽었냐? 우리 집 화장실에 항상 그게 꽂혀 있어요. 화장실에 항상 꽂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핸드폰이 없는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세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있으면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책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편으로 돼가지고 되게 뭐랄까, 길어봤자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딱, 한 타임 딱 사용하기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타임 사용하기 좋잖아. 그래서 딱 읽으면서 몰리를 보고 했는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어떠한 사람의 뇌를 보관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뇌가 보관을 했는데, 감각이나 이런 영양분 계속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 거지. 소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감각은 없어. 감각은 없으니까 왜? 뇌만 있으니까 눈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빠져버린 거야. 그냥 시간과 정신의 공간에 빠져버린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마침내 이제 우주의 진리를 거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몇 대에 걸쳐서 그 뇌를 보관을 한 거야. 이를테면.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딱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걔가 그걸 먹어버려요. 그래갖고 우주의 진리는 저 멀리 사라진다. 뭐 이러한 별거 아닌 그런 개꿈 같은 그러한 소설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그 내용이 나와요. 약간의 따가움을 느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 글대로 하면은 따가움도 못 느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제 지식을 한번 자랑했습니다. 자,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